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플러스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 제가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 초보자를 위해서 상속세를 알기 쉽게 이해하는 편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상속이 발생한다면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들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요,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 배우자는 한 명밖에 없죠. 우리나라에는요. 중혼이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니까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순위 상속인이 없다 이거죠. 직계 비속이 없을 때는요, 2순위 상속인이 바로 1순위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이 되겠습니다.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직계 존비속이 다 없다. 그랬을 때는요, 3순위 같은, 여기 3순위가 없는데요. 직계 존비속이 없다. 그러면요,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배우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요, 3순위로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형제자매도 다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는 형제자매 자녀들 있잖아요.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4순위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순위까지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5순위, 6순위까지도 예전에는 상속인으로 지정됐습니다. 6촌도 상속을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웃으면서 상속받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4촌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4촌까지도 없더라. 그랬을 때는요, 5순위로 특별 연고자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자거나 아니면 생계를 죽을 때까지 하고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간호나 요양을 같이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특별 연고자에 대해서는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집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 있었을 때는 배우자는 1.5, 그 다음에 자녀들은 각각 1.0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 1번은 배우자가 무조건 50%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한 명도 50%, 100명도 50%입니다. 합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배우자한테 굉장히 많이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한 명일 때만 배우자는 60%를 받게 되는 호사를 누릴 수 있겠지만요. 나중에 자녀가 많다면요. 배우자 지분이 줄겠죠. 그 다음에 직계비속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이 1.0을 받게 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1.0씩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1.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직계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선순위 직계비속입니다.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 딸이 되는 거고요. 아들, 딸이 있는데 손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랬을 때 아들하고 딸만 남아있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면 존속이 아니라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만 상속인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1.5, 아들과 딸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상속지분은 어머니는 7분의 3, 아들, 딸은 각각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14억 원을 놓고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 어머니는요, 특별한 그 유증이 없다면은 법정 상속분으로 14억 원 곱하기 7분의 3 하니까 6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아들과 딸은 7분의 2, 그러니까 4억 원씩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직계 비속만 남아 있습니다. 아들과 딸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아들과 딸만 상속인이 되겠죠. 이랬을 때 각각 1.0의 지분을 받으니까 50%씩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재산 14억 원 중에 아들이 7억 원, 딸이 7억 원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가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직계 비속은 없습니다. 아들, 딸이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도 있고요.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요, 배우자는 1.5,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각각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사망했을 때 14억 원을 놓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는 아내는 7분의 3, 6억 원 받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4억 원씩 받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적게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결혼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며느리는요, 재혼만 하지 않는다면은요, 어떻습니까? 대습 상속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다 받을 수도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도 먼저 돌아가셨고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계시고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만 남아 계십니다. 이랬을 때는요, 당연히 직계 존속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각 직계 존속은 친할아버지든 외할아버지든 관계가 없습니다. 각각 1을 적용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들이 만약에 12억 원을 넣고 죽었다면은 4분의 1인 3억 원씩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분이서. 이번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선사망하고요. 아들도 선사망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선사망하고요. 큰아버지하고 고모만 남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고 묻힌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만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요, 큰아버지하고 고모는 형제자매니까 1.0씩 받을 수가 있겠죠. 상속재산 12억 원이라면 그러니까 각각 6억 원씩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요. 아들이 없거나 아니면 먼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요. 큰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큰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형제는 없고요. 큰아버지의 자녀, 조카만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삼촌 관계다 보니까 아들이 전부 다 그 조카가 삼촌인 조카가 100% 상속 지분을 받게 되니까 상속재산 12억 원을 전부 다 바로 조카가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요. 아들도 선사망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먼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큰아버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큰어머니하고 아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상속 지분은 큰아버지 대신 대습상속을 하는 배우자, 큰엄마하고 아들이 대습상속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다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큰어머니는 60%, 조카는 40%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5억 원일 때 큰어머니는 10억 원, 그 다음에 조카는 9억 원, 그 다음에 조카는 6억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큰어머니께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요, 아들, 조카가 15억 원 전부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절세 스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처럼요, 콘스탄트 김의 다양한 절세 스킬을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자산이 많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는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않는다는 것은 바로 상속 포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상속세만큼만 상속받은 후에 상속세를 대납하는 협의 분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 최대화 시킨 다음에 상속세 대납 후 상속 즉시 증여하는 것도 가장 큰 또 다른 절세가 되니까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배우자 공제를 최대화 시키십시오.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상속세만큼만 상속재산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상속세 대납하십시오. 그 다음에 남는 고유재산이 있다면 바로 상속 즉시 증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한테 상속권이 넘어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하고 자녀가 없어도 직계비속이 계속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손자녀나 증손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촌수에 따라서. 손자녀 등이 바로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면 손자녀들이 과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친하고 자녀만 있는데 자녀가 재산이 많아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자녀, 손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배우자,
그러니까 모친이 다 받게 되니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증여세와 상속세는요, 가장 큰 고민이자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만으로 수억, 수십억 그 이상을 절세한다면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절세 컨설팅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당연히 컨설팅 수수료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를 더 많이 절세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컨설팅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과 동시에 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을 통해서요, 자녀 세대까지, 손자녀 세대까지 100년 동안의 절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절세 우산을 제가 챙겨서 펼쳐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다는 거 아시죠? 이 고민 한 방에 그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하고 병행해서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한 달 동안 제가 무료 상담합니다. 2024년도 11월 한 달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절세 아티스트라고 자부하는 콘스탄트 김과 평생 100년 동안의 절세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녀가 CFP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 자녀도 가업승계를 통해서 100년 동안 지원하니까 안심하고 100년 동안의 투자우산하고 세금우산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1월 한 달 동안에 그 무료 상담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입니다. 지금 전화 주신다면 수억 내지 수십억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세금 초보자를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상속세 쉽게 알아보기 편 2편을 마쳤습니다. 다음 편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